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 실행할 때 말하는 경우다. 생각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옛 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 입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추측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한 후에 발언하는 것이다. 실행할 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의 실정에 비추어 보고 전망을 세운 후에 말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는 7가지 기술이 있다. 첫 번째,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고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두 번째, 아첨하는 이를 곁에 두지 말아야 한다.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 했다. 세 번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뤘다. 묵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것을. 다섯 번째,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소인을 피하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며 소인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함으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자랑하지 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고 했다. 살아가는데 요용한 묵자의 조언. 여기 5개의 송곳이 있다. 가장 먼저 부러지는 것은 제일 예리한 송곳이다. 5자루의 칼이 있다. 가장 먼저 닳아 없어지는 것은 제일 잘 드는 칼이다. 물맛이 가장 좋은 우물이 제일 빨리 마르고 가장 곱고 키가 큰 나무가 제일 먼저 베어진다. 모든 것이 쓸모가 있으면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게 된다. 좋은 활은 당기기 어렵고 좋은 말은 타기가 어렵다.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충분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하늘은 공평하고 만물은 사랑하고 기른다. 100개의 문 중에 단 1개의 문만을 닫았다고 해서 도둑에 대한 방비가 될 수는 없다. 어진 왕일지라도 공로가 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일지라도 몹쓸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의 주장이 있고 두 사람이 있으면 2개의 주장이 있다. 사람은 제각기 이의가 있다. 이것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원인이 된다. 한 나라 한 집안을 다스리려면 거기에는 통일된 주장이 있어야 한다. 정치란 약한 자를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부족한 자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아 부유한 자에게 보태어주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왕이나 관리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허사스런 생활을 하는 태풍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옛 성인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 2배로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는 남의 나라를 빼앗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쓸데없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그렇게 했던 것이다.
어떤 나라에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들을 공경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연줄과 세습이 조직을 부패시킨다. 맹꽁이나 개구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혀가 닳도록 울고 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윙윙거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귀찮게 생각하며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러나 새벽의 닭을 보아라. 시간 맞추어 몇 번 울면 천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반가워하면서 잠에서 깨어나 하루의 설계를 하지 않는가. 말이 많은 것이 어찌 유익하겠는가. 말을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목을 염색하기 위해서 붉은 물감이나 푸른 물감에 담그게 된다.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 평소부터 환경을 잘 골라야 한다. 관은 두께 세치, 뼈 썩히기에 충분하면 족하고 수위는 세벌, 몸을 썩히기에 충분하면 족하다. 무덤을 파는 깊이는 아래로는 지하수에 닿지 않도록 하고 위로는 무덤 밖으로 썩는 내가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된다. 이런 원칙을 지켰으면 그쳐야 한다.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르러 가서 슬피 울면서 돌아온다. 그런 다음에는 바로 생산활동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랫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다스려지지만 아랫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지러워진다. 미인은 문 밖에 나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만나길 원한다.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단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다. 가장 좋기로는 실패가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실패하되 그로써 이루는 게 있는 것이다. 하늘이 바라는 바를 하지 않으면서 하늘이 바라지 않는 바를 하면 하늘도 또한 사람이 바라는 바를 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바를 한다.